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배 의원이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예. 경찰에 따르면 배현진 의원은 어제 오후 5시 18분경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 뭐 17번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15번이라고 네. 나온 데도 있는데 어쨌든 10여 차례 굉장히 많이 좀 가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영상이 지금 배현진 의원 측에서 저 이제 식당에서 받아가지고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사실 언론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좀 모자이크도 하고 다 안 보여줬는데 이 온라인에는 전 영상이 다 있거든요. 네, 원본이 많이 예.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현타가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배현진 의원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저게 진짜 돌이었으니 망정이지 칼이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뭐 이런 그러게요. 건데. 네, 네. 어쨌든 배현진 의원은 머리에 이제 피를 흘렸고 순천향대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돼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지금 한 두 머리 쪽에 두피에 1cm 가량의 이제 열상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입어서 스테이플러로 지금 봉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좀 이렇게 방어가 조금 됐다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드를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리 찍는 거를 조금 최대한 저항을 좀 했던 게 그나마 이게 그 부상이 좀 크지 않았던 네네. 걸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같은 경우 의료진은 지금 출혈이나 골절은 없지만은 지금 미세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배현진 의원은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아프다. 어제는 너무 경황이었고 정신도 그렇죠. 없고 긴장한 그러니까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네. 지금 어지럼증도 좀 심한 상황이라서 오늘 당장 퇴원은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A 씨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배현진 의원한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이제 머리를 가격을 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 직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붙잡았고 그래서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경찰이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을 체포를 했는데 피의자가 10대 청소년이라고요. 예. 본인의 나이가 15살이다. 그리고 촉법 소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의원실이 전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만 14세 미만이어야지 촉법 수성이거든요. 형법상.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러니까 만이라는 표현 안 쓰고 15세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그게 소위 말해서 한국 나이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윤석열 나이라고 요청 부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그 나이를 얘기한 건지가 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조만간 경찰이 이제 확인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제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의 소년법에 따라서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이제 사건을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처분 필요성에 따라 검찰에 이제 송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촉법 소년이 아닐 경우에 그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 14세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가 요렇게 되는 거고 소년범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처벌을 받는 거고 만약에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처벌도 안 받는 사실상 처벌을 안 받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계획범죄라는 뭐 여러 물증들이 있는데 CCTV를 보니까 이 A군이 2시간 전부터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울 신사동에 있는 이 건물 근처를. 그래서 이 본인은 여기에서 뭐 다른 뭐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에 따르면은 연예인을 보려고 주변을 돌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되지만은 이게 좀 의문점이 있는 게 배현진 의원은 서울 송파구가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파구에서 이를테면은 의정 활동을 하나 홍보 활동을 하다가 이게 있었으면은 그냥 많이 돌아다니다가 만났나 보다. 그냥 길목을 기다렸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가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알고 이거를 공개된 일정인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알고 기다린 건지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라고 정확하게 두 번을 물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정치 테러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획된 범죄인 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한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제 경찰이 이제 미성년자라는 점과 현재 건강 상태 고려해서 응급 입원 조치를 취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응급 입원이라는 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사흘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약간의 자해를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신이 좀 불안하다라고 아마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 정신적으로 같아요. 불안정한 상태로 좀 보이는 예. 조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 휴대전화 기록 그리고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좀 진술의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응급 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이 가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분간은 아마 병원에서 계속 있으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조금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평소에 정치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뭐 이런 지인들의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게 약간 계획범죄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이제 싣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제 어쨌든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한 거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지 3주 만에 정치인을 상대로 한 이런 습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정치인을 상대로 정말 타겟팅한 테러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진짜 목숨 걸고 정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걱정된다. 그리고 이게 당사자 배현진 의원도 굉장히 타격을 입었을 텐데 지금 돌아다니시고 이제 사람들 만나야 되는 후보자들은 그럼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러라는 게 사실은 말 자체가 공포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원이. 그러니까 테러를 가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위축이 되는 것도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되게 가해자들 테러범들의. 그래서 뭐 테러를 지금 규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거가 약간 조금 일상을 좀 찾아야 될 필요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순창대 병원을 바로 찾았고요. 네. 범행 경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 이게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될 것 같다. 냉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있어서는 안 된 일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어제 밤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본인 이런 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이 뭐 저릿해 온다 이게 그 허언이 아니다 분명히 과장이 아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증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하게 했는지 되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민주당도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쾌유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에 이제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도 지금 대책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후보자들 보호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제 이제 밤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253개잖아요. 지금은 게다가 예비 후보들이 돌아다니는 건데 예비 후보는 지역구마다 뭐 적으면은 한두 명이지만 많으면 대여섯 명씩 되고요. 본선에 가더라도 양당을 합치면은 한 명씩만 하더라도 500명인데 여기에 한 두세 명 더 나오잖아요. 보통 3당이나 뭐 이렇게 나오면은 1000명이 넘어요. 후보자들만. 그쵸.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경찰에다 붙어서 이제 가능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가 조금 이건 지지자들, 시민들, 사회 여기가 공동으로 좀 이런 것들을 위험 요인을 조금 제어도 하고 자제도 시키고 위험할 게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윤 대통령도 배현진 의원한테 위로 전화하고 한호섭 정무수석이 문병했다고 지금 속보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 비아님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악마화시키면서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게 근본 원인 아니겠냐고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총선 예비 후보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현진 의원의 성별도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신당 허은하
최고위원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방식의 처참한 갈등 조장이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TV조선의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범죄 심리학과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4세, 15세 아이들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데 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게 배현진 의원을 타겟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섣불렀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보가 아직 뭐 때문에 범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아무리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논란이 되거나 소위 말해서 성별 갈라치기, 젠더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조금 너무 좀 많이 앞서 나간 거 아니냐. 뭐 지금은 이런 단순하다 그러지만 전문가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죠, 사실은. 여러 그런 가지로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해석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비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 단서가 적은 상황에서는 너무 조금 앞서 나갔다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당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주목을 많이 받는 분이니까 조금 여러 비판이 나와서 그래서 아까 전에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이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냐 여자이기 때문에 당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수정 교수가 오늘 한 유권자로부터 받은 쪽지를 공개하면서 배 의원일이 남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어떤 예. 쪽지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12월 초니까 작년 한 달이 좀 넘은 거죠. 그 자신이 받은 협박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유권자라는 이가 연수실에 남기고 간 쪽지 사진과 함께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게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쪽지를 남기고 간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니까 누군가 이제 그거를 쪽지를 이제 문틈 사이 뭐 이런 데 놓고 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나라가 망해가는 짓을 막고자 나가시는데 왜 국민의힘입니까? 라고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적을 좀 문제 삼는 게 있었고요. 이 유권자는 수원은 국회의원, 수원시장, 도지사 등 모두 민주당인 유일무이한 도시다. 정주대왕의 가르침을 잘 받은 부천 시민으로서 사지로 가시지 마시고 민주당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연구실 문틈에 이제 끼워놓고 갔다라는 거는 위치와 동선을 알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다. 그래서 잠시 두려움이 좀 있었지만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걸 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당적을 가지고 뭐 개인마다 좀 호불호도 있고 사실은 선호하는 정당이 있긴 하지만은 당적을 가지고 조금 너무 강하게 문제 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정치인의 개개인의 행태를 가지고 발언이나 행태를 가지고 좀 지적을 하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스타건이 검찰이 이제 경찰로부터 넘겨받아서 보강 수사 중인데 이제 구속 만료일이 29일로 다가왔어요. 이 전에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예,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를 이제 앞두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가 좀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보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제 보강 수사를 해왔는데 경찰에서는 한 68명으로 9일간 이제 수사를 하고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좀 들어갈지 검찰에서 이게 좀 관건인데 지금 이틀 전에 부산경찰청장이 이제 왜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대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너 정권에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야당 당대표가 칼에 찔려가지고 사경을 헤맸는데 이게 어떻게 중대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더 이제 신원을 공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당시에 뭐 변명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금 검찰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건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자,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제 윤한 갈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어쨌든 봉합 국면에 들어갔어요. 네. 뭐 더 이상의 확전을 좀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확전자재, 공은 용산으로 뭐 이 정도가 좀 정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뭐 기자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뭐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거에서 더 나아간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용산에서 판단할 일이지 내가 요구해서 용산이 따르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는 함정 몰카였다라는 뭐 그 스탠스는 아직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용산이. 예. 근데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쇼펜하우어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이거 뭐 어떤 발언이에요?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요. 의미로 봐야 돼요? 쇼펜하우어는 또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쇼펜하우어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은 내일은 쇼펜하우어는 누구를 비유한 거냐라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도 일종의 비유였는데 이게 과하게 언론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빚어진 거고,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장은 내가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마리 앙투아네트가 실제로는 가짜뉴스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인데 뭐냐면은, 아니, 저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요게 마리 앙투아네트가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팩트체크도 했습니다. 그 가짜 명언 팩트체크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은 막 그런 것들이 막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 이퀄? 이제 김건희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쇼펜하우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명랑하게 사는 게 본인의 신조다 얘기를 하는데, 쇼펜하우어를 말하면은 또 누구하고 빗댈 거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억울해. 나 억울.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자극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라는 거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전자재. 더 이상 확전하지는 않겠다. 억울하다. 조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밝혀질 내용은 다 밝혀졌고,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인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진 것이고, 왜 민주당만 가면은 뿌옇고 흐릿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명품백은 사과 요청, 그리고 특검법 도이치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요 기조를 좀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임금님의 기의 캔디님이 니체도 나오겠네요. 하셨어요. 철학자가 다 출동할 것 같아요. 니힐리즘 막 이런 거 네. 이제 염세주의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사전 조율이 가능한 방송사 대담 형식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언론 보도가 쏟아졌어요. 예. 근데 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참모회에서 축추성 보도가 왜 나오는 거냐, 좀 경로했다, 뭐 대응하지 말라,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용산에는 다 그렇게 경로를 많이 하시는지 좀 경로는 국민들이 하겠습니다. 그만 좀 경로하시면 됐고,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였는데 잠시만요. 제목이 죄송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이관섭. 단독 이관섭 윤 명품백 회견 추측성 보도 대응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첫 문장이 도대체 왜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오전자의 주요 조간 신문의 1면에 실린 데도 있고 막 3면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 이거를 여러 언론이 다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유력한 인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기자들이 뇌피셜로 기사를 쓰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썼다는 건 복수로 이제 확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일면 톱으로 국민일보인가 아마 일면 톱으로 썼을 텐데, 일면 톱으로 쓸 정도면은 판단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이거를 갑자기 뒤집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안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추출성 보도에 일절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해석은
한동훈이 시켜서 우리가 하는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이 있다. 용산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싸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관섭 대통령실장이 대통령의 명을 받고 그만두라라고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공개를 하면서 지금 막 하다가 봉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사과나 조치를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용산이 냅다 받아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어쨌든 용산이 하는 거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용산이 뭔가를 해주기를. 그래서 확실히 조금 완전히 당이 좀 종속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는 어쨌든 이거 안 털면 우리 망한다라는 기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추후에 또 한 번 갈등이 조금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의당에서 이은주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놨어요. 이은주 의원은 이제 비례대표인데 이게 이제 뭐 꼼수 논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120일 전에 그러니까 총선 120일 전에 내려놓으면은 승계가 되고요. 그게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의석이 그냥 공석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지금 내려놓은 상황이고 1심, 2심 다 유죄를 받았으니까 이게 조금 정의당이 꼼수를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2019년 말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12만 원을 받고 지지자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작년 11월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을 형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형을 상실하는 건데 요거는 정의당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비례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손발에 많이 묶어놔가지고 이거를 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하고 같이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고 만약에 법이 바뀌면은 통과가 되면은 이게 이제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뭐 대법원에서 유죄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내려놓은 거고 그래서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번의 허들이 6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미래대여나 뭐 이런 데에서 현역 의원들 막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정의당이 아니라 제3지대 다른 정당이 가져갈 수도 있을. 그러니까 허들을 6석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 뭐 이런 거를 복잡하게 좀 생각을 해서 한 건데 꼼수다. 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심은정님이 유호정 의원이 사퇴했나요? 가물가물한데 하셨는데 탈당계 어제 처리됐죠? 예, 이거 그래서 또 그때 뭐 탈당하겠다 얘기해놓고 또 아직 탈당계 안 냈다 또 한 번 기사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명이 이게 정의당에서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은주 의원 자리는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를 했고요. 그리고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자스민 전 의원.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인데 새누리당에서 보수정당에서 비례를 하고 그리고 정의당에서 비례를 하고 그래서 비례를 사실 한정당에서 2번 하기도 어려운데 정당에 다르게 하면서 하는 건 정말 어렵고 이거는 그러네요. 김종인급이다. 김종인 아니면 하기 힘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굉장히 짧지만은 뭐 다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과 후보들의 잔혹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정의당에 친한 분들 많고 뭐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사실 종종 전화 통화도 하면서 조언도 하고 뭐 상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전국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정의당의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역구에서의 경쟁력을 지금 20년이 되도록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비례만 보고 달려나가고 비례에서의 파열음이 너무 잦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는데 지금 1번, 7번, 8번이 탈당을 했어요. 비례 1번. 비례 1번이 류호정, 7번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인데 박원석
전 의원하고 같이 지금 미래대연합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8번이 박창진 옛날에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죠. 예, 그분도 지금 탈당 2022년 9월 19일에 정의당 탈당 선언했는데 여기도 운동권 어떤 개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5번 이은주 의원 지금 의원직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계속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오늘 PI 발표도 했더라고요. 녹색 예. 정의당.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많은데 녹색당하고 정의당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녹색 정의당 이게 그러니까 임시로 당을 만들고요. 여기로 출마를 비례대표 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만약에 의석수를 이제 3번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정의당 의원들도 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거를 연합 정치를 할 수 있게 선거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거를 임시적으로 이렇게 당을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연합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이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당을 만들어 가지고 다 탈당하고 입당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의당에서는 계속 만든다라는 건데 어쨌든 오는 4월에 진행된 22대 총선에 공동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 정의당이고 다음 달 3일에 창당 대회를 열 계획이다. 참 당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오늘 이탄희 의원 병립형 비례제 뭐 지금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얘기 나오는데 오늘 이탄희 의원이 기자회견했던데. 예, 이게 의원이 수가 늘었어요. 이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81명이 81명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절반. 그러네요. 예,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립형으로 가는 퇴행인데 이거는 윤석열 심판의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에 악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가 253개 지역구에서 대거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 진보연대를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을 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은 민주진영 분열의 명분을 내주고 민주당 심판론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매우 강한데 양당 심판론 혹은 민주당 심판론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시민단체나 제3지대 여기에서의 어떤 비판의 어떤 공세에 시달릴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토론회가 대부분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보다 이 제가 말했던 내용에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여기에 그리고 친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은 황운하 의원 같은 분들도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개파보다는 오히려 약간 현역으로 뛰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다자구도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디오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